전쟁에서 적들은 적이라고 하지 않고 악마라고 해요. 그래서 악마라고 해야지 죽이고 나서 양심적인 가책이 없지요. 악마는, 악마는 용서하고 악마를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마는 항상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대상이지. 또 흑백 문화가 있습니다. 그 나쁜 거는 아주 흑으로 만들고 좋은 건 아주 백으로 만들어요. 그 중간에 회색은 없고. 제가 한국의 변화하는 모습을 저도 열심히 보고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욕심 모자라는 것은 통일과 평화에 대한 뭐 그러한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론이 없다는 거, 그게 아쉽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보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네소타에로 가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한국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윤천주 교수한테서 행태주의를 배웠지요. 그런데 뭐 수박 그달기로 조금 하다가 말고 그다음에 미국 와서 행태주의를 답습을 아, 철저하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미국 왔죠. 워싱턴에 왔죠. 그래서 워싱턴 오니까 행태주의가 눈에 보이잖아요. 학자들이 전부 다 노련한 학자들은 행태주의를 하지 않고 옛날 방법, 그러니 제도를 연구하는 그런 방법에 그치고 저도 제 주임 교수도 만나고 교수들을 만나도 행태주의에 대해서 석연한 대답이 없이 워싱턴에서 1년 동안 하고 그 제도를 배우면서 이제 석사를 마쳤지요. 그리고 1년 반 후에 1967년, 65년에 워싱턴에 와서 67년 초에 미네소타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네소타가 어떤 곳이냐? 왜 저는 미국 가서부터라도 좋은 사람의 논문이나 책을 쓴 사람을 만나서 공부하려고 결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그 지도를 받으며 공부할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나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고 제가 좀 더 배우면 싶은 사람이 플라토지예요. 그런 사람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고 사회주의 막스웨바 같은 사람도 죽고 없고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행태주의를 그럼 끝까지 미국 왔는 김에 공부해보자. 그런 결심을 하고 행태주의 학자들을 찾아서 온 미국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결국 제일 좋은 곳으로 지망이 돼서 저 주임국 교수는 미국에서 유명한 행태주의 이론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행태주를 발전시키 가지고 게임 시리에서 정치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제 이르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드윈 보겔만이라고 하는 독일계 사람입니다. 그래, 그 사람한테 결국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행태주의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데 행태주의 대가 보겔만과 또 다른 사람도
유니버시티 미네소타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한테도. 그런데 더 배우려고 해도 어, 출판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행태주의 중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건 게임 플레이하는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인간 사회 국가의 행위를 게임으로 보고 그 게임은 미국의 체스 게임을 보고 그렇게 연구를 열심히 해서 좋은 어, 행태주의의 이론을 낸 사람들 둘이서 그게 있었습니다. 그 보겔만이라는 사람과 플라네간이라고 하는 윌리엄 플라네간, 에드윈 보겔만 이 두 사람이 거기 있는 거 알고 그에 가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가고 보니까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학문의 지도를 잘 하고 있는 플라니간과 그리고 그게 소시알러지, 사이칼러지, 필로소피, 철학 이런 것이 발전돼서 지금 얘기하는 이 철학자들 대가들 찾아서 미네소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장학금도 주지 않는데 거기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 간다고 하니까 티칭 어시스턴시 필요한데 그 아메리칸 가버먼트를 한번 가르쳐 보겠느냐. 그래서 티칭 어시스턴시를 받고 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워싱턴에서 미네소타까지 멉니다. 아이는 6개월짜리 아이는 하나 있고 그래서 고생고생 짐을 꽉 싣고 그냥 어, 짐 승용차에 실은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가구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랬죠. 그래도 이제 공부할 목적으로 미국 왔으니까 공부는 하자. 그래서 1년 만에 석사를 마치고 여행길에 올랐죠. 그 자동차는 제가 몰고 지금 세상을 달리하는 저 와이프가 저 옆에 앉고 그 내하고 와이프 중간에 6살짜리 6달 된 큰 딸을 눕혀놓고 그때는 그 시댁 뭐 자의 아이들을 편안하게 채울 물건도 없었어요. 66년에 그 미네소타 갈 준비를 다 마쳤지요.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에 가기 전에 워싱턴에서 행태주의를 더 배우려고 보니까 행태주의 잘 못하는 것만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행태주의 전체를 비판할 논문을 하나 썼죠. 그래서 그걸 미네소타 가서 행태주의자들한테 다 갈라줬습니다. 교수들과 동료 학생들에게 다 갈려주고 제가 이해하는 행태주의로 설명도 하고 잘못하는 걸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네소타에 갔죠. 14시간이나 자동차를 운전해서 제가 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뭐 직장이 있습니까? 뭐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저하고 뛰면서 생활비를 구, 구하고 의식주를 해결했지요. 그래서 에, 학생 부부가 왔고 어린애도 하나 낳고 그런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빨리 했죠. 그것도 미국 가서 석사를 1년 만에 하고 박사를 2년 만에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1967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직장을 또 구해봤죠. 여러 군데 직장 구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구하려고 인터뷰도 여러 군데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맞은 것이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에 직장을 구해가지고 왔지요. 거기서 제가 45년 동안 가르치고 또 교육계 공헌을 하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내 설명을 쭉 해드리지. 주렉투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북한 사람들을 미국까지 오게 하고 또 미국 전문가들도 동일 문제, 병화 문제 이런데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할 그 이유에는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 미네소타 가서 2년, 2년 만에 박사를 마치고 제가 지금까지 45년 동안 가르치는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에 왔습니다. 그때도 왜 오게 됐느냐, 왜 거기에 왔느냐 하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미네소타 올 때까지는 행태주의에 대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행태주의를 총괄하는 논문도 쓰고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행태주의라고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어, 정치학을 사회학을 과학적으로 하겠다. 그 과학 중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개념들을 개념들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민주주의라. 민주주의 행태주의적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정의하느냐. 선거 가지고 정의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 가지고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파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학이 사회학인데 사회학 중에 하나인데 그걸 수학처럼 만들어 그걸 이제 operationalization 그래 이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개념을 바꾸는 중에 그 정치학의 본질을 떠나버렸죠. 정치학은 그 민주주의하고 직결이 되고 또 선택의 자유가 곧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론도 별로 없었어요. 선택의 자유에 대한 이론도. 그런데 평등에 대한 이론은 좀 있고 평등이라는 건 결국 이론이 더 많이 발전되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발전이 많이 됐죠. 그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에서는 평등이라는 개념이나 자유라는 개념을 어,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어, 측정하는 것이 매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은 더 개폐되었고 경제학이나 통계학이나 이런 걸 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량학 또 계량학을 하니까 통계학을 이용해.
그래서 통계학을 또 공부를 해가지고 통계를 무슨 통계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한국도 아직까지 지금 계량학, 행태학에 진몰대가 있는 것이 한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서 요새 하도 여러 가지 말이 있고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행태주의가 갖다 주는 문제들 그대로 안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기 때문에 발전이 없었어요. 발전 완전히 하나도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 정치학 과만 사회과학이었습니다. 그래, 그 통계학을 가지고 하면은 통계는 통계학을 정치학에 갖다 붙이면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통계학에 100% 정확한 게 없거든요. 90 몇 퍼센트다. 그러면 결국 얼마라도 맞지 않은 확률이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맞지 않은 확률을 갖다가 내놓으니까 확률이 잘못된 수가 없습니다. 확률은 항상 정확하게 들어맞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마침 어, 행태학이 미국에 번지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때 미국이 경험한 것이 어, 베트남 전쟁입니다. 1966년, 7년, 8년, 9년 이때 월남 전쟁이 참 극심하게 전쟁을 치고 저는 한국에서 4.19를 경험하고 그래 생생한 머리를 가지고 갔지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참 쉬워요. 한국에서 연구했던 또 공부했던 개념들을 가지고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설명 또 예측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또 흑백 문화가 있습니다. 그 나쁜 거는 아주 흑으로 만들고 좋은 건 아주 백으로 만들어요. 그 중간에 회색은 없고 그런 문화. 그러니까 악마를 마침 때를 같이 해서 전쟁 냉전이 심화되고 있었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적들은 적이라고 하지 않고 악마라고 해요. 그래서 악마라고 해야지 죽이고 나서 양심적인 가책이 없지요. 그래서 어, 월남 문화가 팽배될 때 악마 개념이 그 전쟁에 도용되었습니다. 악마는 악마는 용서하고 악마를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마는 항상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대상이지. 그래서 악마라고 해놓으면 다 죽이고 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이 있어. 냉전 때를 몇십 년 포함해서 악마라는 개념이 학문이 정쟁하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 죽이면 여서하고 사람만 많이 죽이면 전쟁에 이기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된 그런 것이 행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흑백 문화가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걸 빼기고 적은 흑이다. 흑을 정오하는 그러한 문화가 많았습니다. 행태학에도 통계학을 수학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정치학은 학문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그런 곳 점점 없어지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문의 빈약성이죠. 그걸 제가 체험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쟁, 전쟁하기까지 가서, 그래서 행태적으로 전쟁을 설명하려 하니까 전쟁 같은 그런 대결을 하나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전쟁을 설명할 수 없는 가운데서 전쟁이 정상화되고 또 전쟁이 확장되고 하니까 사람은 많이 죽게 되고 그러한 세기들이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가면 게임 티어리들한테 진짜 행태주의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임 교수도 보길만 정하고 그렇게 미네소타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미네소타 가기 전에 미네소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미네소타 아주 우수한 학교입니다. 거기서 제가 3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행태주의를 말하자면 완전히 습득을 했죠.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에 와서 행태주의를 가르치고 방법을 가르치고 해서 저 혼자 뭐 과학처럼 하겠다고 뭐 그렇게 나갈 수도 없고 다른 학자들도 행태주의를 우수한 사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행태주의를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됐죠. 그래서 행태주의에 입각해서 정착, 사회학, 방법론을 다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학문의 천박성을 워싱턴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학문이라는 정치학에서 보는 학문은 전쟁과 마찰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데 그걸 회피를 하고 하나도 전쟁을 설명 내진 예처가 못된 가운데 월남, 베트남 전쟁 계속 있게 되고 현실은 현실대로 문제가 더 많아지고 또 학문대로 행태주의라서 발전돼서 학문적인 고려가 잘 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 학문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문제라는 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단체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세계적인 지구 차원에서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핵심을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설명을 하고 또 문제의 앞날을 예측을 하는 그런 것이 학문 목적이라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 시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